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, 여러분 솔로몬 코칭의 안나정이에요. 여러분 네 번째 만나는데 어, 제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만났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좀 도움이 되고자 오네요. 주제 파악이란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만났는데요. 주제 파악이라는 걸 안경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것을 상대방에게 조명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조명하는 것이 주제 파악이라고 그랬어요. 주제 파악이라는 건 어떤 특정인이 자기의 그 사상과 주제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거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주제 파악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. 무엇이든지 어떤 관계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소통이 안 될 때는 막힘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따라오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문제에 답안지 없는 문제지는 없어요. 그래서 그 답을 알면 문제를 우리가 문제로 삼지 않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잖아요. 사회에서 남편이 성공하고 또 지위가 있고 또 대단히 능력 있어 잘 나간다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지면은요 그냥 실패해요.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아주 행복한 가정에서 또 인재도 나고 또 안정적인 사회생활이라는 게 되어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자녀 문제가 생기고 사회 문제가 생기고 연쇄적인 이런 문제가 파장되거든요.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진단하고 점검해서 그것을 우리가 풀어 나갈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. 그래서 제가 만난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여러분과 한번 이렇게 풀어나가기를 원해요.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답은 있어요. 답은 있으니까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. 제가 만난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신혼부부였어요. 아기가 돌도 안 지냈어요. 그리고 그 아내는 군수님의 딸이었어요. 그리고 그 남편도 괜찮은 엘리트면서 아주 괜찮은 집안의 아들이었어요. 외동아들. 외동아들이었는데 그렇게 그 아내를 때렸어요. 그 남편이 때려가지고 확 피해서 도망오는 게 저희 집에 와서 숨어 있었는데 그 숨어 있는 그 아내를 우통을 벗고 그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머리채를 질질질 끄고 이렇게 저희 집에서 데리고 나가고 이랬어요.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남편의 등 뒤에서 허리를 끌어안았어요. 끌어안고는 그 아내를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심했어요.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를 이렇게 봤는데 그 남편에게 연상의 여자가 있었어요. 연상의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 연상의 여자를 많이 좋아했었나 봐요. 그런데 이제 결혼한 이 여자는 부모의 강요로 중매 결혼이라는 걸 했어요. 그러니까 마음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았고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부모들이 반대를 했어요. 그리고 그 여자하고는 헤어지게 되고 제2의 연상의 여자를 사귀면서 이 여자를 그렇게 미워했었어요. 근데 이 여자는 좀 순하고 착한 여자였었어요.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맞고 또 남편에게 그렇게 소외당하고 시부모님들을
모시고 살고 있는데 행여나 친정이 알까 봐서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, 그래서 그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였어요. 그때 저도 젊고 또 뭐 그 정도로 지혜도 있지도 않았고 이랬는데 어떻게 해야 저 부부를 도울 수 있을까,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남편을 따로 만났었어요. 따로 만났는데 굉장히 부정적이고 협조적이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제 남편으로는 제가 어떻게 설득할 힘도 없고 이래서 그 아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해 나가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 남편이 자주 들어오지도 않고 어쩌다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고, 그 딸아이를 품고 혼자 이렇게 자고 시부모님들은 모시고 있고 이러는데, 그 아내에게 제가 그 남편을 사랑하냐고 물었어요. 사랑도 하지만 자기는 이혼할 생각이 없고 아이도 있고 친정 부모님에게 누를 끼치기 싫은 아주 이제 좀 평범한 그리고 착한 여자였어요. 그래서 그러면 그 남편이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자 이래가지고, 너는 그러면 네 남편이 들어오지 않을 때 넌 어떡하니 이러고 물었어요. 그 여자분은 피아노를 전공을 해서 피아노를 가지고 시집을 왔고 피아노를 치는 걸 좋아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자기 방 그 머릿맡에 피아노를 두고 있었는데 자기는 피아노를 치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스린다고 했어요. 그래서 그러면 네 남편이 들어오지 않을 때 너는 어떡하니 이랬더니 이불을 깔고 딸아이하고 그 어린 딸아이하고 이렇게 둘이 자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네 남편 자리를 준비해 놓니 안 했니 그랬더니 들어오지도 않는데 왜 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. 아니다, 오늘 밤에는 네 남편 자리를 옆에다 다시 깔아놔라. 그리고 네 남편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놔라.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래서 그날부터 그 아내가 그렇게 노력했어요. 언제든지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돌아오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, 이런 표현을 말로 안 해도 네가 행동으로 보여라. 그래서 그렇게 남편의 자리를 깔아놓고 남편이 들어오면 편히 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거기다 편지를 한 장씩 써놨었어요. 편지를 한 장씩 써놨는데 어느 날 남편이 답장을 썼어요. 답장을 썼는데 그 안에 이름을 부르면서 미안하다. 그리고 너도 사랑한다.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. 그 편지를 들고 와서 저한테 많이 울었어요. 남편이 이렇게 편지를 써줬다. 그래. 그러면 너는 더 이렇게 해봐라 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대로 그 아내가 하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제가 그 부모님을 만났어요. 그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외동아들,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부모님, 그리고 그때가 벌써 한 20 몇 년 전 얘기니까 그 부모님들은 그 아들을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 싸우니까 힘들어했어요.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돕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그 부모님들이 많이 의지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께 권유했어요. 둘이 한번 내보내서 살게 해주면 어떻겠냐고. 그래서 둘이 한번 따로 살면서 부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나가게 한번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 부모님들이 승낙해 줬어요. 그래서 따로 나가서 그 부부가 살게 됐어요. 근데 그 아내가 제가 시킨 대로를 했어요. 그리고 그 연상의 여인을 제가 한번 만났어요. 아내의 언니 된다라고 하고요. 그리고 그 연상의 여인을 만나면서 그 내연녀를 제가 가서 질책하기 이전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. 그리고 정말 생각보다는 좋은 분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.
그렇지만 그 남편이 돌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어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.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남편이 받아들였어요. 그러면서 나중에 그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이 지금은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아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잘해준다라고 표현했어요.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.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. 이게 아내들의 공통된 우리의 어려움이잖아요. 요즘은 시대가 여성 상위 시대면서 여자들이 할 일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남편보다 시장이 넓어요. 그래서 요즘 여자들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혼을 요구하기도 해요.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능력이 충출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원시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해요. 능력도 있고 사회적으로 가면 인정도 받고 인지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 자리에서는 어떤 성취감은 느끼고 우울감은 느낄 수 있겠지만은 정말 진솔하고 잔잔한 행복은 가정이거든요.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의 이런 정말 예쁜 그리고 따뜻하고 행복한 그리고 방황하는 아내와 남편을 쉴 곳을 둥지를 만들어야 돼요. 누가 해야 돼요? 내가 해야 돼요. 근데 그게 희생하고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. 그게 나의 행복의 지름길이에요.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. 그런데 힘들잖아요. 저도 그랬거든요. 저도 너무너무 갈등 속에서 헤어지자니 이혼이고 죽자니 자살이고 자식을 두고 헤어질 수도 없고 그랬을 때 너무너무 내가 힘들 때 저 스스로 답을 자연사 죽는다면 최고의 좋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. 그럴 때 어떤 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남편의 가장 한 군데를 선택해서 공략을 해라. 이쁜 구석이 없으면 눈썹이든지 머리칼이든지 발가락이라도 하나 선택을 해서 좋아하고 이쁘고 사랑한다라고 공략해라. 23번만 해라. 그러면 습관처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전 찾으려니까 없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제 안에서 욱 하고 구역질이 올라왔어요. 너무너무 안 됐어요. 근데 노력했어요. 해보려고. 되더라고요. 그런데 그 하는 순간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. 그리고 정말 파도가 멈췄어요. 그래서 당신이 변화되고 당신이 고쳐지고 당신이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. 못한다고 그리고 왜 그러냐고 질책하기 이전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. 힘이 돼주는 거예요.
그리고 가장 힘들 때 손잡아주는 거예요. 그걸 잊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모든 문제를 나로부터 시작한다. 나로부터 풀어간다. 그래서 주제 파악이란 안경을 나로부터 조명한다. 여러분, 오늘 만난 문제가 너무 크죠? 힘들죠? 근데 답이 있어요. 그 답을 찾아서 우리가 해결해 봅시다. 여러분, 힘내고 다시 시작합시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또 만나요. 솔로몬 코칭입니다. 안녕.